INTJ와의 궁합 점수가 50으로 시작합니다. 50점부터 시작. 오케이. 정각 6시 30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팅 받기로 한 곽희연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괜찮으신가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정각 6시 30분에 소개팅 여행에서 연락이 왔다. 와, 맞춤법 칼이네. 일요일 점심이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제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점심시간 괜찮습니다. 소개팅을 매주 받기로 해서 주말은 당분간 풀로 시간을 비우고 있었다. 네, 그러면 서촌에 있는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어떠신가요? 제가 찾아본 곳이 있어서요. 벌써 장소까지 섭외를 한 거야? 희연이 미리 준비한 듯 위치가 나와 있는 지도 캡처와 후기 사진을 보냈다. 근데 보니까는 무슨 약간 회덮밥 음식 같죠? 헉, 뭐지? 벌써 메뉴까지 정해놨네. 네, 좋아요. 그럼 일요일 1시에 경복궁역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이렇게 끝이야? 그렇다면 말을 걸어본다? 나도 끝인사를 한다. 일단 제 주관적인 느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저 음식 스타일이, 제가 회 날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조개류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제가 해산물 쪽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먹어도 한정식처럼 익혀 먹든지 이렇게 먹어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뭐 먼저 장소 잡은 건 그렇다 할 수 있어. 그냥 센스 있게 여기 어때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일단은 만약에 지금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한여름이잖아. 한여름에 회? 노 절대 노. 그냥 끝인사하고 종료.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ENFJ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고. 스몰톡 시도한다 안 한다. 거진 안 하는 쪽이 많네요. 뭐 이런 통계는 그냥 금방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일요일날 봬요. 나도 카톡으로 끝인사를 했다. 그러자 대화를 종료한 듯한 이모티콘이 돌아왔다. 이 사람 그냥 좀 정 있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할 말만 하네.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 기대했던 건데 그마저도 없이 그 카톡이 끝나니까 약간 무안하기까지 했다. 필요한 말만 하는 INTJ의 첫인상이 좀 별로입니다.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깎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만나보면 알겠지. 그치? 일단은 만나봐야죠. 나는 살짝 찌푸렸던 인상을 풀며 휴대폰을 닫았다. 대망의 소개팅 날. 어떡하지, 늦겠는데. 사고가 났는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대로면 10분 정도는 늦을 듯 했다. 안되겠다, 연락해봐야지. 희연씨, 혹시 어디에요? 제가 지하철 지연으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희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카톡을 보내자마자 칼답이 돌아왔다. 저는 아까 와서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헉, 지금 30분 전인데 벌써 도착이야? 네, 얼른 갈게요. 죄송합니다. 말풍선에 좋아요 표시가 눌렸다. 캐릭터 확실하구만. 1시 10분 서둘러 계단 올라가자 아이쿠, 깔끔한 셔츠를 입은 희연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희연씨.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제이씨. 괜찮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뛰어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희연씨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저야 뭐 기다리는 동안 이북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북이면 북한 책이요? 푸하하. 어떤 책이요? 이 상황에서 저런 말 개그가 하고 싶을까? 노 절대. 나는 절대 저러진 않거든요. 저건 아닌 것 같아. 뭔 책이요? 총균세라고요?
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 INTJ 호감도가 저기요, 저 책은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저 그 책 별로 관심 없어요. 예전에 다 읽긴 했는데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아, 그 책. 저도 읽었어요. 읽어보고 싶었는데 어려운 책이네요. 읽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희연이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표정을 하고는 울었다. 그냥 내용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책도 두껍더라고요. 제가 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러셨군요. 근데 막상 읽으면 또 생각보다 훅 읽힐 거예요. 물론 취향에 맞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요. 그러려나요? 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취미 중 하나라서요. 그렇구나. 우선 식당으로 가실까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10분 늦춰놓기는 했습니다. 네, 가시죠. 희연이 살짝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근데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효율적인 최단 루트를 찾아놔서요.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약간의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희연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어디 이상한데 엄한 골목길 끌고 가는 거 아니겠지? 주택가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정말로 눈앞에 가게가 바로 나왔다. 와, 지름길 맞네. 길을 잘 찾으시네요, 희연씨. 사실 1시간 일찍 와서 가게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예약된 자리도 살펴보고 주변도 보고. 정말요? 그래서 일찍 오셨구나. 준비성이 좋으시네요. 마음에 드네. 굳이 그렇게까지... 처음 만남인데 굳이 너무 그렇게까지 애쓰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 나는 어차피 같이 오면 될 것인데 1시간이나 미리 온 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여자분이 스케줄 잡고 약속 장소,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신 거잖아. 이건 상황이. 저 같으면은 제가 잡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남자이기도 하고 안내를 좀 하는 게 그래도 여성분한테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차라리 남자가 제가 먼저 일찍 가서 장소 잡아놓고 예약도 잡아놓고, 저도 제가 먼저 잡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약간 이게 반대로 되면은 좀 부담 아닌 부담이 좀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어차피 같이 오면 될 것인데 1시간이나 미리 온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내 의아한 표정이 티가 나는지 희연이 조금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이씨랑 첫 만남인데 나름 신경을 쓰셨다는 얘기죠. 희연이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말을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하게 툭 던졌다. 나름 많이 신경을 쓴 모양이네. 그럼 들어가시죠. 네, 좋아요. 우리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기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보였다.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게였다. 가게가 되게 귀엽네요. 아늑한 느낌이에요. 그쵸? 저도 와보고 싶었던 가게인데 이렇게 기회가 되었네요. 주문하시겠어요? 제이씨, 스프 카레 정식 괜찮으세요? 찾아봤는데 그게 여기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려고 하는데 희연이 이미 메뉴까지 정해놨는지 나에게 권유를 해왔다. 알아서 정해주긴 좋네. 내 메뉴를 왜 정해주지? 저도 메뉴를 보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장소부터 너무 리드 당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내 메뉴는 내가 정할래요. 훑어볼 시간은 주셔야죠. 너무 그렇게 확 정해버리시면 좀 그렇죠. 내 메뉴를 왜 정해주지? 내가 정하고 싶은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정해주는 느낌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나름의 배려였으나 당신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이씨? 근데 여기서 못 이기는 척 앞에서 얘기해준 대로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근데 저라면요 그냥 여기선 선택은 반대로 할게요. 근데 저라면 그냥 앞에서 맛집이라고 하고 그 맛집에서 이게 대표 메뉴 맛있다고 알아보고 그렇게 정했던 거니까는 그렇게 먹긴 하겠어요. 예의상 먹겠어. 예의상. 근데 본 마음은 저는 이걸 하는 거지. 그래도 메뉴 알아보고 먹을래요.
셀쭉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자 희연이 잠시 고장난 듯 허공을 바라보고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평정심이 다소 흔들립니다. 이내 메뉴판을 나에게 건넸다. 연어 정식, 가츠동 정식, 가츠동 정식. 해산물 안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 스프 카레 정식 하나랑 가츠동 정식 하나 주시겠어요? 나는 메뉴를 훑어본 뒤 가츠동 정식을 시켰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가고 나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희연에게 질문을 했다. 희연씨 방송 작가라고 들었는데 쉴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직업이 방송 작가셨어?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끔 코딩도 자주 하고요. 코딩이요? 방송 작가 아니셨어요? 이과 출신이신가? 내가 놀라서 되묻자 희연이 컵에 물을 따르면서 대답했다. 아, 일 외에도 사이드로 또 하는 것도 있어서요. 오, 와, 코딩이 적성이 맞으신가 보다. 네,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가끔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해요. 이과 출신 맞으시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딩 얘기를 하셨지. 수학 문제요? 네, 그냥 예전 고등학교 때 문제집 다시 풀어보고 그래요. 제이씨는 수학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주제인지 희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저도 가끔 수학 문제 풀어요. 좋아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수학 별로 안 좋아해요.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서로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목이긴 하죠.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쉬실 때는 주로 집에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이씨는 어떠세요? 저도 주로 집에 있어요. 저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시간 여유 되고 하면은요, 돌아다니는 편? 저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쉴 때는 주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니라고 치면은 저 이따금씩 혼자서 볼링 치러 다니기도 하고, 취미 삼아서 볼링 치러 가거나 뭐 코인 노래방 가거나 영화 개봉한 영화 있으면 영화 보러 가거나, 날씨가 너무 덥거나 이러지 않고 좀 선선하고 맑고 괜찮은 날이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좀 공원 한 바퀴 돌거나 돌아다니면서 좀 이쁜 풍경 같은 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냥 좀 자유분방한 편이에요. 자유분방한 편에 좀 속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활동적인 타입이신가 봐요. 비교적 네,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집에 있기도 하지만요. 두 사람은 만약 사귀면 데이트 코스로 싸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성향상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소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드디어 메뉴가 나왔다. 와, 맛있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네, 희연씨도요? 맛있네요. 희연이 스푼으로 카레를 한 입 먹고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짜 맛있네요. 카레 좋아하시나봐요. 네, 특히 스프 카레요. 예전에 홋카이도 여행 갔다가 먹어보고 반해서요. 일반 카레와 달리 스프 형태로 끓여서 조금 더 재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해요. 그렇구나.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안 물어봤는데. 아니, 이게 질문이 너무 극명하지 않아요? 위에 거는 그냥 입 밖으로 아는 게 많으신 것 같네요 대답하고, 밑에 거는 속으로 안 물어봤는데. 그래도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자기 경험담 뭐 얘기한 거니까는 그냥 뭐 아는 게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 멘트에 영혼을 담느냐 안 담느냐 약간 그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희연씨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 좋아하는 건 좀 파고드는 성격이라서요. INTJ라고 나왔지만은 많은 부분이 다른데요. 뭐 다를 수 있죠. 네. 이게 인도네시아 요리인 소토 아얌이라는 요리요, 카레를 접목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칭찬에 INTJ가 더 신나서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신기한데요? 일본 음식이 아니었군요.
신기하죠? 저도 그게 재밌더라고요. 희연이 들뜬 표정으로 대답하더니 당시를 상기하는 듯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서로 약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려고요. 침묵을 즐긴다, 그러니까 즐긴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좀 혹시나 뭐 말을 또 먼저 꺼낼지 어쩔지 좀 상황을 보느라고. 소개팅에서 계속 영혼이 털리고 있는 남자. 아직 영혼 털릴 만큼 제가 지금 멘탈이 바사삭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애매해서 나도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치, 밥 아직 다 먹지도 않았으니까 뭐. 자신도 말이 없는데 똑같이 말이 없어서 호감이 약간 감소합니다. 희연이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다. 다 드시고 차 한잔 어떠신가요? 제가 근처에 카페도 몇 군데 알아놓긴 했어요. 몇 군데라, 준비 열심히 했네. 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와 카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경복궁 입구에 이르자 무언가 촬영을 하는지 근처에 촬영진들과 연예인 몇 명이 있었다. 뭐지? 잠깐 보실래요? 아, 네, 그래요. 희연이 크게 내키지는 않는 표정을 하며 인파 쪽으로 다가왔다. 오, 저기 그 남자 아이돌 아니에요? 실물 진짜 잘생겼네. 그러게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모르세요?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요. 저도 유명한 몇 명만 알긴 해요. 이제 가실까요? 희연이 슬금슬금 시계를 보길래 가자고 하자 듣던 중 반가운 듯 얼른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실래요? 저쪽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근데 뭐 INTJ 전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근데 지금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별로 호응도 없고 이렇게 리액션 오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벽, 순간적으로 벽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어. 외모로 유명한 아이돌이었는데 별 반응이 없던 희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희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희연씨,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대화 잘 통하고 똑똑하신 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똑똑한 사람? 이상형이 확고한 편인 것 같아요. 쉽지 않겠구만 이거. 더 자세히 물어볼까? 뭘 물어봐. 뉘앙스 자체가 딱히 뭘 물어보고 싶지 않은 분위기구만. 나는 INTJ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행동이나 생각하는 그런 게 다를 수는 있죠. 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같은 MBTI라도 뭐 여러 부류를 나누는데. 에이, 됐다. 그냥 두자. 물어보지 않아서 별다른 변화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희연이 말한 카페 간판이 보였다. 희연이 찾아둔 곳은 궁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전통차를 파는 조용한 카페였다. 차를 시키고 2층에 올라가 창가 쪽에 자리를 잡자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희연씨도 넷플릭스 본다고 했지? 아까 넷플릭스도 종종 본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 보세요? 아, 저는 SF나 판타지, 추리, 미스터리 영화 좋아해요. 우주여행이나 시간이동, 귀신 등등. 이런 상상력 자극하게 만드는 소재가 재밌더라고요. 희연이 좋아하는 주제였는지 생기 도는 눈빛을 했다.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그러시군요. 저랑 취향이 좀 다르시네요. 그냥 좀 계속 몸이 건조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어중간한 쯤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신의 반응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뭐 우주여행, 시간여행까진 괜찮아. SF 장르 뭐 그런 거 많잖아. 뭐 그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그 혼자 살아남기, 저 그거 재밌게 봤거든요. 은근히 볼만한 거 많아. 근데 저기 갑자기 생뚱맞게 귀신 영화 끼어있으니까 좀 그랬지. 저도 호러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막 그 귀신 나오고 뭐하고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또다시 잠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애꿎은 찻잔 손잡이를 만져댔다. 아,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요? 제이씨는 혹시 인생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인생 목표를 질문을 한다고? 여기서? 목표라. 갑자기 훅 들어온 무게감 있는 질문이었다. 커리어 목표를 이야기한다. 가치관 목표를 얘기한다.
흐르는 대로 살아요. 가치관 목표를 이야기한다. 저는 정량적인 것보다도 가치관 목표가 있는데요. 가치관 목표라는 말에 INTJ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자예요. 그냥 내가 아끼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위에 거는 좀 더 나은 세상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진취적으로 막 어디 앞서 나가서 이렇게 막 완전 리더형 타입의 대답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후자로 택하겠습니다. 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자예요. 살아보니까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려고 해요. 맞는 말씀이네요.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죠. 당신의 말에 공감하지만 호감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희연씨는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나중에 먼 미래에 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로 기부도 크게 하고 싶고요. 아직은 목표긴 해요. 열심히 경력 쌓고 노력해야죠, 저도. 그래서 지금 제작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미래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우고요. 특별한 미사 요구 없이 담백하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희연의 눈에 미래를 향한 포부가 가득했다.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진취적인 목표는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네. 나랑은 결이 좀 다르네. 나랑은 결이 좀 다르다. 그녀의 목표가 당신에게는 다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항상 뭘 하면서 다음 할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일과도 그럼 혹시 짜졌어요? 다 있죠.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헐.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밤 자는 그 하루 왼종일 완전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짠다고? 와, 그렇군요. 저도 그러는데 저는 그냥 꽂히는 대로 하는데, 저는 세워도 못 지키는데. 둘 중 하나거든요. 꽂히는 대로 하든지 세워도 못 지키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긴 해. 근데 꽂힌다는 것도 나름대로 뭔가 딱 꽂히고 했을 때 그거 자체로 또 조금 세분화해서 계획을 잡고 나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니까 계획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는 약간 좀 그런 관점이 있었어 가지고 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말씀이신가요?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건 아닌데 그때그때 꽂히는 대로 바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리는 일도 많고요. 그렇군요. 저는 진짜 계획을 안 세울 데가 없어서 제이씨같이 추진력 넘치는 분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모습에 큰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좀 대책이 없기도 해요. 어떻게든 수습은 하긴 하지만요. 수습만 하면 되죠. 컨트롤은 된다는 거니까. 얘기를 좀 더 나누다 보니 벌써 해가 지려는 기미가 보였다.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럼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만 가실까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짐을 챙겨 카페에서 나왔다. 지하철로 가시나요? 네, 저는 경복궁역으로 가려고요. 저는 저쪽으로 가야 돼서. 네. 오늘 즐겁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희연씨도요. 카페에서 나와 간단하게 인사를 한 뒤 우리는 각자 반대편 쪽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자 희연에게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궁합 점수가 낮아 애프터가 따로 없습니다. INTJ와의 소개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왠지 소개팅이 아니라 선생님 만나고 헤어지는 것 같네요. 저도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성분 쪽에서도 물론 리드를 할 수는 있죠. 뭐 미리 장소를 잡고 스케줄링하고 코스도 또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관없지.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중반부에서 길거리에서 연예인 발견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지점이 좀 약간 전환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도 같이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굳이 보는 건 아니더라도 누구 왔대요?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좀 같이 흥미롭게 이렇게 좀 바라보려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 분위기가 환기가 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쉽게 좀 마음이
확 열린 느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분위기 한번 환기하고 그러면서 좀 이어갔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안 열렸지. 거기서 환기가 안 된 게 좀 크게 와닿지 않았나. 아무쪼록 INTJ 분 네 이렇게 끝났고, 다음 화 예고. 제이씨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먹을 때 귀엽다고. 뭐지? 지금 요 딱 두 문장만 봤는데 벌써 공기가 달라.